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시간,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뗄 수 없는 존재죠. 저 역시 스트레스로 이따금씩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속 등 위장 질환을 겪는데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이 병원에서 내시경 등이나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면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담적병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담적병입니다. 오늘 담적병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한의원의 재강웅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담적병 오늘 알아볼 질환인데요. 병명부터가 참 생소합니다. 어떤 질환입니까? 예, 담적병이란 한마디로 위장 외벽이 굳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네. 이 간이 경화되는 것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위장이 굳어지면 위장에 이제 여러 생리 기능 장애 중에서 위장에 연동 운동 장애가 일어나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위장이 굳어진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담적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네.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소화불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이 이렇게 불편할 때 흔히들 신경성 위장염이나 혹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담적병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 신경성이라는 병명이 붙으면 예, 대부분 신경성 질환이 그렇듯이 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으니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기능적인 원인들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 네, 조직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소화가 안 되니까 역류가 되는 것이고 네. 역류가 되니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기능적인 원인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혹시 담적병이 아닐까 살짝 의심이 되는데 이 어떤 증상이면 이렇게 담적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까? 예, 원인도 모르게 소화가 안 될 때 머리가 네. 아프거나 어지럽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혹은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냉이나 대하처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 아니면은 원인도 모르게 눈이 침침하다. 네. 예, 아니면 항상 얼굴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예. 항상 피곤하다. 입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군요. 이제 소화하고도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 담적병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쭉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한 번씩 어지럽다든지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하다, 뒷목이 땡긴다, 이런 것들의 증상이 해당이 되는데 소화불량과 두통 혹은 이렇게 건망증까지 초래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위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다양하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장의 소화 안 된 찌꺼기인 담적 독소가 예, 전신 오염과 연결됩니다. 예, 위장 외벽의 혈관이나 림프계를 통해서 간장, 심장 그리고 전신 면역계에 전달되어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혹은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 혹은 피부병 같은 독소 질환과 관련이 되죠. 그렇군요.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속이 불편하면 내과를 찾아가지고 내시경도 받아보고 하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판명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 정말 아픈데 내시경에서 이렇게 담적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시경은 위장 점막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 담적병은 위장의 기능 장애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세탁기가 녹슨 벽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세탁기의 전동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한 3차 의료기관의 네. 기능적 위장 질환의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476명 중에서 19% 정도만 기질적인 원인이 있었으면서 81% 정도에서는 내시경상에서는 기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내시경으로도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 담적병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유달리 또 잘 발병하는 나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학생 직장인들이 예. 이제 많습니다. 네. 학업 직장 스트레스 혹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이 원인이 되겠죠. 예. 네. 아, 그렇군요.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질환인 담적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적병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담적병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됩니까? 예. 담적병에 맞춰 고안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담적병의 성질을 규명하고 예. 복부 진단으로 위장 외벽의 단단한 정도와 덩어리를 1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원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렇게 담적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담적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몸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체질에 따른 한약을 먼저 치료합니다. 아, 체질에 따른 예. 한약이요. 예. 담적병의 원인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치료법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첫째, 허한 체질이라고 해서 우리들 손발이 차거나 네. 아랫배가 찬 유형, 네. 혹은 실열 체질이라고 해서 장에 열이 많아서 위장에 열이 많아서 입냄새도 많이 나고 예. 열성 변비가 많이 생기는 예. 비만 체질이죠. 예. 예. 그리고 혹은 음어 체질이라고 해서 위장의 진액이 부족해서 담적이 생기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에 따른 처방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네. 이제 더불어서 왕뜸을 통해서 음, 위장 외벽의 이제 혈액순환을 促진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혹은 침 치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병원 밖에서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족욕을 통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소화작용을 이제 촉발하기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식이요법을 알려드리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보통 소화불량은 뭐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담적병 역시 또 뭐 재발 확률이 높나요? 아우, 당연하죠. 만성병이란 결국 생활 습관과의 싸움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빨리 드시는 식습관, 예.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식사 시간들이 네.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이제 업무가 바빠서 불규칙하게 식사할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담적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식, 가식, 그리고 급하게 드시는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튀긴 음식, 면 음식을 피하고 네. 삶거나 찌는 이제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당연히 야식도 피하고 네. 드신 후에 바로 눕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은 기름기 많은 육류보다는 예. 예를 들어 쇠고기 중에서는 뭐 양지머리, 그리고 사태부 같은 부위가 좋고요. 예. 좋은 음식으로는 연두부, 따뜻한 우유, 네. 그리고 미역 등의 부드러운 음식이 좋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정말 생소한 질환인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장 질환은 무엇보다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부드러운 음식과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을 길들여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